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결정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요하게 이어졌던 파월 의장의 발언, 분위기를 흐려놓는 역할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항영 외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나타냈는데 좀 주요하게 FOMC 결과 상황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미 속보는 많이들 보셨는데요.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현지 시간, 동부 시간으로 2시 반부터 이제 간단한 얘기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문장으로 몇 가지만 정리드리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고 특히 이제 빨리 자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안도할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 언젠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젠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깔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현재 시점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이제 뭐 거의 가능하다, 뭐 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소프트 랜딩은 끝나면 진짜 좋은데요. 소프트 랜딩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소프트 랜딩은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오늘 이 발언 때문에 시장이 바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즉 3월부터 금리 인하에서 올해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졌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금융시장과 주시장 포함해서요,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이 되겠는데 3대 지수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알파벳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 연설이 발표문이 시작되면서 약간 반등을 또 하게 됐었는데요. 오히려 또 주가 좀 내려가면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전체적으로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4% 아래에서 오늘 좀 안착되는 모습을 시도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어떤 우리 주식 투자자, 이것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미국 달러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달러가 기본적으로 보면 좀 약해져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연설 전후에서 미국 달러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가는 좀 계속해서 오늘 어떤 연설 전후에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이 또 하나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금은 또 급반등을 하다가 또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얘기가 있었지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낮아졌다.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은 1월 30일, 31일이었고요. 다음 금리 결정은 2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20일.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이제 수준에서 기대된다는 것이 5월인데요. 4월 30일과 5월 1일에 있다는 것도 그냥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바그래프를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금리 결정하고 그런 발표 나기 전까지는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3.4%.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은 금리가 좀 3월에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됐었는데요. 일단 발표 직후에 지금 흐름, 지금 현재 시간을 보면 3분의 1 정도로 37.5%로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하면 좋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큰 베팅을 하기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3월에 시작하던 아니면 5월에 시작하던 상관없이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는 올해 금리 인상을 6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의 인하는 적절하지만 인플레는 계속 주시하겠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연준 의원이 금리 인하에 좀 동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3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월이 되든 5월이 되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겠지만 좀 불투명이 시기적으로 좀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다시 좀 반등이 일어날지 좀 봐야 되겠네요. 사실 오늘 나스닥 지수의 하락, 대형 기술주들의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AI 바람을 타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재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 자체는 뭐 불가능하다 보고 있으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늘 알파벳 이런 것들이 주가 좀 밀리고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연준의 어떤 FOMC 발표랑은 뭐 제가 봤을 때 그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라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에 대한 소위 차익 매물 이런 거에 대한 심리가 있는 와중에 약간 어저께의 실적 발표가 약간의 어떤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워낙 속보라서 워낙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요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영업이익률 쉽게 해서 돈도 잘 벌었고요. 그 이익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쉽게 해서 남은 돈도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기대 이상을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소폭 미스했는데요. 물론 실적 가이던스 높았으면 좋겠죠. 다만 실적 가이던스가 부족한 정도가 몇 퍼센트냐면 1.1% 부족했습니다. 많은 분들 1.1% 전망을 많은 사람들 기대를 전망인데요. 그것도 전망 못 미쳤다고 해서 주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냐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그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10개 사업 분야를 이들이 갖고 있는데요. 10개 사업 분야 모두 한결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고성장을 이어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능형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18%로 지난 분기와 뭐 똑같다라는 정도가 굳이 따지자면 현미경을 갖고 굳이 좀 안종을 찾으면 그 정도인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일 발표될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클라우드 분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애저 서비스인데요. 애저 분야의 성장세가 2분기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상향했습니다. 28% 이번에 28% 상향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요. 월가의 투자 기준을 확인해 보면 최소요 15군데 증권사가 목표 주가가 상향시켰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좀 조정 보였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최고에 오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은 오늘 하루만 보면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기존에 480달러였는데요. 51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뭐 나쁜 실적도 아니었고 돈도 잘 벌었고 이제 이익도 좋았고 남은 돈도 많고 아주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 위원님께서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 심리를 좀 부추겼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응.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그렇게 본다면 알파벳의 오늘 급락은 어떻습니까? 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이 오늘 7%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이제 10% 떨어졌고 알파벳은 최근 1년 반 정도 할 때마다 실적 발표 전후에 좀 주가 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 3주 만에 주가를 다 회복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그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성적표를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기대 이상의 매출가이 분명히 발표했지만은요. 광고 시장의 매출이 소폭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광고 시장의 매출이 도대체 얼마만큼 부족했느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구글이나 크롬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보면 다양한 이제 검색 들어갈 때면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치란 항목에서의 광고 분야인데요. 매출 부족한 것이요.
고작 0.3%가 부족했습니다. 고작 0.3%가 부족했는데 주가는 오늘 냉랭한 반응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약 손익계산서 보더라도 모든 분야 총 마진율이요,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분기에 10%가 떨어졌을 때는 구글 클라우드 분야 매출의 성장률이 좀 감소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전 찾고자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분야만의 매출 증가, 매출 추이와 매출 성장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자체의 어떤 매출도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6분기 만에 우상향으로 돌아섰고요. 이러다 보니 구글 클라우드 분야가 계속 적자였던 것인데요. 작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그 영업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4년 전인데요. 팬데믹 초기인데요. 마이너스 62%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봤자 62%가 손해났고요. 2022년에는 100을 팔면 12%가 손해났는데요. 작년 1분기는 3%였고요. 이번 4분기는 9%까지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두 곳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고 세 곳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긍정적 시각의 배경은 역시 클라우드 성장세 회복이라든가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AMD 주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이던스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늘 주가는 2% 떨어졌지만 아주 의미 있습니다. 두 곳은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오히려 8곳은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단기적인 의견보다는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했겠고요. 어저께 이제 자신들의 새로 나온 GPU 칩에 대한 올해 매출 전망 자체를 올 한 해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2배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매출 고작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것에 의미 부여보다는 클라우드 매출 증가를 더 의미 부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냉랭한 반응에 대해서 이항영 위원님의 의견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